네, 안녕하세요. 카티아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카티아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과 탑다운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부터 수업은 헬로 LMS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자료와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이번 학기 배워야 될 내용 중에서 어셈블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어셈블 디자인은 파트 모델링 된 파트들을 조립해서 간섭 등 조립을 확인이 가능하고, 또 조립된 모델의 용이한 설계 변경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한 개발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실제 산업체에서 시제품 제작 횟수라든지 기간을 절약하고, 또 금형 가공에서는 금형 가공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조립된 파트들을 디지털 목업 기능을 쓰면, DMU 기능을 쓰면 구동이 가능하게 되어 실제 제품을 제작하지 않고도 어떤 기계가 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어셈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어셈블 디자인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있는 버텀업 디자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조립입니다. 그래서 파트 A를 모델링하고 파트 B를 모델링한 다음에 두 파트를 불러와서 조립해서 파트 A, B가 조립된 어셈블을 형성하는 게 일반적인 버텀업 디자인입니다. 탑다운 디자인은 조립될 A와 조립될 B가 필요한 경우에 스트럭처, 그러니까 A와 B의 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형성된 구조에서 A를 모델링하고 A를 참조로 해서 B를 모델링하는 이런 형태의 어셈블 방법입니다. 자, 컨비네이션은 금방 말씀드린 버텀업 디자인과 탑다운 디자인을 합쳐서 융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방법은 버텀업 디자인이고요. 산업체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컨비네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버텀업으로 조립도 하고, 또 없는 파트들은 구조를 만들어서 직접 생성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시간은 탑다운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버텀업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어셈블에서의 툴은 첫 번째 있는 프로덕트 스트럭처럴 툴입니다. 이 스트럭처 툴의 일부 아이콘 기능을 배울 거고요. 향후 나머지 6개의 툴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배워야 될 프로덕트 스트럭처 툴 내에는 총 12개의 명령어가 있고요. 오늘은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new component, new product, new part 3개의 명령어를 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 명령어들은 향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되는 3개 명령어는 탑다운 디자인이라는 어셈블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명령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탑다운 디자인은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자, 아래 본 것처럼 스트럭처를 구성해서 A 파트, B 파트의 스트럭처를 구성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이 되는 베이스 파트의 모델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어셈블 파트, 여기서는 B 파트인데요. 어셈블 파트를 모델링해서, 물론 어셈블 파트를 모델링할 때는 베이스가 되는 파트의 치수라든지 형상을 참고해서 모델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셈블 파트를 모델링을 하게 돼서 두 개의 A 파트와 B 파트의 어셈블을 완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탑다운 모델링에서는 조립의 기능보다는 모델링을 하면서 조립이 완성되도록 해주는 형태로서 직감적으로 보면서 모델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어셈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탑다운 모델링에서 주로 쓰는 세 가지 아이콘에 대한 용도를 이름과 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New Component 아이콘은 어셈블 작업 시 어셈블의 작업 내용이 파일로 저장이 되지 않고 프로덕트 내부 정보로 포함될 뿐 파일로 저장되지 않고요. 두 번째 있는 New Product는 작업 내용이 파일로 저장됩니다. 이 작업 내용이 파일로 저장되는 면에서 첫 번째는 New Component하고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셈블이라고 말을 하는 그 용어는 실제 카티아에서는 프로덕트란 용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은 조립이고요. 프로덕트는 제품이란 뜻이죠. 그래서 조립되어 제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란 용어가 카티아에서는 어셈블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 파트입니다. 프로덕트 어셈블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파트들을 스트럭처를 만들 때 뉴 파트 아이콘을 쓰게 됩니다. 자, 오늘 학습해야 될 주요 내용들을 기술해 놓았는데요.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셈블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탑다운 디자인에서 스트럭처를 구성하기, 이 세 개 아이콘이 스트럭처 구성하는 아이콘이거든요. 자, 이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자, 여기 있는 프로덕트와 컴포넌트의 차이가 무엇인지, 자, 여기 설명했죠. 파일로 저장되는 건지 파일로 저장되지 않는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어셈블과 서브 어셈블이라는 용어를 구별하고 실제 사용은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개의 new component, new product, new part가 만들어졌을 때 각각의 이름과 특성을 변경할 수 있는 properties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에 들어가면 instance name과 part name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학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셈블에서는 저장 기능으로 save management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save management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save와 무엇이 다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장했을 때 assemble 파일의 속성은 카티아 프로덕트로 속성이 되고요. 파트 파일들은 카티아 파트, CAT 파트, assemble 파일은 CAT 프로덕트로 저장이 되는 것을 저장된 폴더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요. 향후 파일을 관리할 때 카티아 프로덕트는 assemble 파일이고 카티아 파트는 파트 파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이 학습해야 될 내용을 정리하고 계속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어셈블과 서브 어셈블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 1을 보면 PC라는 어떤 어셈블 내에 각각의 부품들이 쭉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워 케이스부터 마우스 라인까지 2, 4, 6, 8, 10, 12, 13개 부품이 이렇게 조립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이 PC를 어셈블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는 12개의 파일들은 파트 파일이죠. 여기 파트 파일이 조립돼서 어셈블로
된다. 이렇게 케이스 1에서는 볼 수 있고요. 대신 케이스 1에서 보면 조립된 부품이 12개로 이렇게 하나에 일렬로 줄이 서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심플하게 보이지만 실제 자동차처럼 어떤 조립품이 수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이런 케이스 1과 같은 형태의 구조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트들을 특성이 같거나 용도가 같은 파트들을 그룹핑해서 작은 단위의 어셈블을 만들어 놓은 것이 오른쪽에 있는 케이스 2에서 보이는 서브 어셈블입니다. 그래서 어셈블을 작은 단위의 어셈블을 그룹핑하고 그런 서브 어셈블들을 다시 조립해서 메인 어셈블 형태로 하게 되면 훨씬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할 때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른쪽 케이스 2는 보면 PC라는 메인 어셈블 안에 세 개의 서브 어셈블이 있고요. 마우스라는 파트가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서브 어셈블 내에는 파트가 있을 수 있고 다시 서브 어셈블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서브 어셈블 내에 파트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크게 구성이 되어서 모델링을 하거나 제품을 관리하거나 품질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AS를 할 때 파트 또는 부품들을 관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케이스 2와 같은 구조를 갖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품 개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당연히 케이스 2처럼 서브 어셈블을 써서 그룹핑을 한다면 굉장히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탑다운 디자인에서 서브 어셈블 작업하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모형 자동차를 어셈블로 모델링 하고자 합니다. 자, 케이스 1에서 보면 F1카 밑에 바디부터 프론트 베어링, 리어 베어링, 프론트 엑셀, 리어 엑셀, 프론트 라이트 휠, 프론트 레프트 휠, 리어 레프트 휠, 리어 라이트 휠까지 둘에 6, 8, 9개 부품이 일렬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어셈블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휠과 엑셀, 베어링은 별도로 서브 어셈블로 구성하면 케이스 2처럼 훨씬 더 용이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따라서 이런 파트가 많아지는 경우에 케이스 2와 같이 서브 어셈블을 구성한다면 훨씬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스트럭처를 구성할 때 이제 오늘 배운 탑다운 모델링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라든지 뉴 파트, 뉴 컴포넌트 또는 뉴 프로덕트 형태로 스트럭처를 구성한 후 세 번째 있는 것처럼 파트 이름과 프로덕트 이름을 바꿔주는 프로퍼티 기능을 사용하고 자, 다 스트럭처가 구성되고 모델링 완성된 이후 세이브 매니지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파트와 어셈블을 일괄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단계로 어셈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탑다운 디자인 실습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스트럭처 구성하고 두 번째는 모델링, 파트 모델링하고 세 번째는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쓸 텐데요. 자, 스트럭처를 구성했는데요. 여기 있는 스트럭처에 보면 지금 A, B는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뉴 파트로 구성이 됐고요. C, D도 파트입니다. 단 C, D가 묶여 있는 서브 어셈블이 있을 텐데요. 자, CD 서브 어셈블과 EF가 묶여 있는 EF 서브 어셈블이 있을 텐데요. 두 CD와 EF는 둘 다 프로덕트 어셈블로 되어 있지만 두 개의 속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인지 프로덕트인지를 구별하게 되는데요. 자, CED를 보면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EF는 아이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이콘을 보고 이게 컴포넌트인지 프로덕트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서 아이콘을 보면 뉴 컴포넌트와 뉴 프로덕트의 아이콘이 다르죠. 자, 똑같이 기어 톱니가 복수개 두 개가 존재하는 게 프로덕트고요. 파트는 기어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와 파트를 구별할 수 있고요. 자, 컴포넌트와 프로덕트는 구별하는 방법이 똑같은 아이콘의 뒤에 배경에 종이가 있는 게 프로덕트입니다. 종이는 기록하는 게 종이죠. 그래서 기록, 파일로 저장되는 거가 프로덕트라고 기억하고, 파일로 저장되지 않는 거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요. 자, CD와 EF를 보면 CD의 아이콘 뒤에는 종이가 있고 EF에는 종이가 없죠. 그래서 종이가 있는 CD가 프로덕트고 종이가 없는 EF가 컴포넌트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세 번째 단계에서 모델링을 다 끝낸 후 파트 모델링하고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했을 때 EF는 기록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파일로 존재하지 않게 될 텐데,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컴포넌트, 프로덕트, 파트를 이 스트럭처에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노란색과 이 부분이 A 파트, B 파트고요. 자, 그 다음에 C, D 파트, E, F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델링이 완성된 후, 자,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실행하면 이런 것처럼 지금 오픈되어 있는 모든 파일이 다 보이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전체 제일 위에 있는 A, B, C, D, E, F 프로덕트를 세이브 에즈 들어가서 원하는 폴더를 구성하고 뉴 폴더에서 이름 바꿔내서 원하는 폴더를 만든 이후 세이브 에즈를 실행하고 다시 세이브 매니지먼트로 돌아오게 되면 나머지 파트들도 동일한 폴더 내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세 번째 있는 프로파게이트 디렉토리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나머지 그 파트와 서버 어셈블이 메인 어셈블과 같은 폴더로 자동으로 연결돼서 경로가 지정되는 그런 아이콘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OK 하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자, 세이브 매니지먼트는 이것처럼 가장 메인 프로덕트를 저장한 경로와 동일하게 모든 파트와 모든 서버 어셈블을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어셈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편리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세이브 기능입니다. 만일에 세이브 에즈나 세이브처럼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안에 있는 파트들 각각 다 모두 다 경로를 지정하고 저장하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텐데, 세이브 매니지먼트에서는 한 번의 기능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아래에 보면 패턴 네임이라고 해서 이름을 동시에 같은 형태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나 파일 관리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저장한 폴더를 아래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F 파트 파일이 있고요. A, B, C, D, E, F 프로덕트 파일, CD 프로덕트 파일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EF 프로덕트 파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이제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파일 확장자를 보면 파트 파일인지 그 다음에 어셈블 파일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파일의 크기를 보면 파트 파일과 어셈블 파일을 보면 어셈블 파일이 훨씬 적습니다. 파트 파일 크기보다.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어셈블에서는 파트 파일의 정보가 어셈블 파일에는 모두 다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 파트에서
만약에 생성할 때 필요했던 패드라든지 포켓 이런 기능들을 써서 작업을 한 이력들이 어셈블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A 파트라는 정보만 어셈블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 파일은 용량이 작습니다. 자, 이게 또 의미하는 바는 만일에 누군가에게 내가 어셈블 작업을 한 후 파일을 전달할 때 어셈블 파일만 전달하면 상대방은 파일을 오픈할 수 없습니다. 파트 파일의 정보가 어셈블 파일은 모두 다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파일을 보내거나 과제를 제출할 때 어셈블을 카티아에서 열고자 한다 하면 어셈블 파일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같이 보내줘야 됩니다. 모든 파트 파일을. 자, 위에 보면 세이브 매니지먼트에서 폴더를 지정해서 그 폴더 내에 파일들과 파트 파일과 어셈블 파일을 다 저장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그 폴더 단위로 어셈블을 관리하고 그 폴더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달해야지만 파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쓰는 이유가 이런 관리 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는 5번째 질문, 어셈블 파일 폴더 관리법은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그러니까 모든 파일이라는 것은 어셈블 파일, 파트 파일을 다 한꺼번에 관리를 해야지만 어셈블 파일을 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탑다운 디자인의 예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다운 작업을 위해서 주어진 도면을 보면 굉장히 작업이 심플한 이런 파트 파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스트럭처를 베이스, 자, 이 도면에 있는 게 베이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파일로 스트럭처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안에 A 파트 파일을 스트럭처를 구성하고 베이스 파일에 베이스 모델링을 작업합니다. 도면에 주어진 대로 작업하고요. 자, 이제 베이스가 끝난 다음에는 컴포넌트 안에 있는 A 파트 파일을 베이스 모델링을 참고해서 스케치를 참고해서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자, 노란색이 컴포넌트 A 파트입니다. 자, 머티리얼을 각각 적용할 수 있고 전체를 다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럼 S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일 세이브 매니지먼트 들어가서 보면 저장했던 EX 카티아 프로덕트, 자, 베이스 파트, 그 다음에 A 파트가 저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 어셈블 파일은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B 파트 위에 홀 작업을 하고 패턴을 이용해서 홀을 하나를 더 만든 후에 볼트 작업을 해서 조립을 합니다. 한 후에 옆에 있는 볼트를 또 모델링하지 않고 카티아 어셈블에 있는 리유즈 패턴을 쓰면 패턴으로 작업한 홀에 파트 볼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조립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유즈 패턴 기능을 쓰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 작업이나 패턴으로 많은 그 반복적인 구멍에 조립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제 3번은 도면이 주어지고요. 똑같이 앞서 한 것처럼 이 도면 모델링 한 후에 컴포넌트로 A부터 H 파트까지 만들었는데 이 모델링 컴포넌트에서는 육면 컴포넌트 작업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원래 베이스 바디로 여기 바디로 되어 있는데 바디가 모델링 할 때 육면체를 이렇게 깎아서 그러니까 포켓으로 작업을 했을 텐데 그 깎은 영역을 다시 다 채워서 육면체가 되도록 이렇게 어셈블을 구성해 보는 연습을 하면은 지금 하는 탑다운 디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에 기본 되는 바디 파일이 있고요.
나머지 어셈블에서 조립되어 있던 파트들을 이렇게 분해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육면체가 되도록 서브 어셈블을 구성해서 결과를 한번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3-1도 앞서 한 예제와 똑같이 바디 파일이 있고 컴포넌트 파일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육면체가 되도록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번 주의 과제는요, 탑다운 디자인 1주차에 있던 앵글 밸브 도면입니다. 이 앵글 밸브를 이용해서 앵글 밸브가 고정될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건데요. 자, 그래서 앵글 밸브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스트럭처를 구성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홈워크 및 어셈블 내 앵글 밸브가 들어가는 파트가 있고, 나머지 파트로 박스 치수와 쉘 작업해서 알루미늄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박스와 고정될 수 있도록 볼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A 볼트, B 볼트로 하고요. A 볼트를 유즈 패턴은 리유즈 패턴을 써서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B 볼트도 리유즈 패턴을 써서 조립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볼트의 치수는 M30에 랭스 70, 스로드 뎁스 30mm, 육각 볼트로 머리의 폭은 40mm, 머리의 높이는 15mm로 하고요. 머티리얼은 스틸로 적용해 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각각의 파트의 머티리얼을 적용하고 어셈블의 매스를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과제로 각각의 머티리얼, 에어리어, 매스를 과제로 9월 13일 일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카티아에서 어셈블을 작업하는 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특히 오늘 여러분들 전체적으로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탑다운 디자인에서 7쪽에 있는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탑다운 디자인에서 스트럭처를 구성하는 방법, 프로덕트와 컴포넌트의 차이는 용도의 차이나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셈블과 서브 어셈블도 구분해서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파트의 이름을 또는 어셈블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 자, 그리고 어셈블에서 세이브 매니지먼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저장된 세이브 매니지먼트로 저장된 파일의 속성을 구분해서 파일 이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셈블 파일인지 파트 파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배웠고요. 자, 카티아에서 지금 한 내용을 실제 작업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